근데 이제 우리 공부도 방학을 하면 안 되니까 이번 주 잘 보내야 돼. 금요일에 수업이 없기는 한데 좀 걱정이 돼서 아니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식표를 좀 리뉴얼을 했거든. 더 산뜻하게. 아이 그 산뜻하게 해서 정말 거의 급식표를 하고 있어. 급식표를 다시 일단 올려줄 테니까 보면서 밀림 문제들 좀 많이 풀고 정리해봐. 그리고 혹시 난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좀 풀 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나한테 또 얘기를 해줬다면 먹을 거 푸짐하게 준비해놨으니까. 78번. 78번 쉽지? 몇십 년 나왔지 78번. 근데 그 79번 같은 문제 원활하게 잘 돼? 아니면 좀 헷갈려? 79번 어땠어요? 괜찮았어? 19번 정답이 3번. 하늘이 해드리셨어요. 요거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수열은 역추적 문제 워낙에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교육청도 평권도 그렇고 정말 주구장창 나왔어요. 수열하면은 이게 계속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너무 평가원에서 지겨웠는지 이거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애초에 수열을 22번급으로 내지 않고 있었고 근데 이제 6월달에 또 나왔잖아. 약간 경향을 다르게 내고 있으니까 수열은 기출만 분석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용서는 안 되겠어. 약간 다른 단원들은 기출을 풀고 분석하고 그 관련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인데 수열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근데 이 역추적에만 너무 사로잡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수열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나열을 해가지고 관찰하고 그러니까 점화식을 조작해서 문제 푸는 거죠. 이 다양한 형태들을 계속 많이 쳤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79번 문제 보면 5항이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2 AM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M 플러스 3 그래서 AM이 0보다 커졌다 이쪽이 근데 우선 문제에서 5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항을 당연히 알아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역추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추적을 할 때 주인공을 이렇게 좀 바꿔주면 계산이 편하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 AN을 기준으로 붙여주면 여기는 AN 플러스 1 플러스 2 이게 AN이 0보다 큰 앞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AN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넘기고 넘겨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적는 거지. 그리고 무작정 대입만 하지 말고 모두 한번 관찰해보고 넘어가려면은 이 수열의 구조를 한번 보고 이 점화식의 구조 이걸 봐보면 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큰 숫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볼게. 큰 숫자가 있었으면 걔를 차곡차곡 계속 줄여주는 거예요. 60. 그치? 줄여주다가 띵띵띵띵 이렇게 줄여주다가 한번 이렇게 임수를 꺾었어. 내려갔으면 바로 그냥 사정없이 올려버려. 뒤로 위로 다시 올려버려. 마이너스 2 곱하면서 플러스 3까지 해버렸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음수 한번 딱 찍고 다시 뿅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하다가 오면은 다시 꺾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열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 경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마이너스보다 절대 작아질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겠지. 그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 그런 경향들을 파악을 해놓고 한번 나열을 해볼게. 5 있으면 5에 대해서 저기다 대입하면 11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하면서 항상 요 관계 확인해줄게. 양수, 음수, 오케이 둘 다 괜찮은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11 대입하면 17 그 다음에 여기다 1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이것도 다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5 또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는 안 되겠지 양수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밑에 건 삭제
그 다음에 17에 대해서 또 가보면 17을 대입했을 때 18. 아니지? 23. 그 다음에 저기다 17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대입하면 그 다음에 그냥 쓸게. 이렇게 하고 여기 2분의 7. 그 다음에 여기 7을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되지? 이렇게. 양수 이상 해놓고 마지막 거 하나만 더 해주면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2에 대해서 나열, 11에 대해서 나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나열. 이렇게 나열해주면 29,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8, 2분의 1도 안 돼. 양수니까. 17, 마이너스. 여기 뭔가 중간에 마치 그래. 이거 제대로 안 돼. 요거 봤을 때 2에 대해서 8, 2분의 1 그리고 11에 대해서 17,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좀 삭제. 얘도 삭제. 그 마이너스 7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애초에 안 되거든.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했지. 근데 그거를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둘 다 안 돼. 뒤에 거 해보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 넣어야 되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대입해보면 5가 되니까 또 안 돼.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결론적으로 찾을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최대값의 라인을 보면 최대값은 이게 확실한 거 같아요. 이 라인이 최대값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첫 항부터 더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더해가. 그럼 여기 숫자가 5, 11, 17, 23, 29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5 마이너스 1로 꺾였지. 5 마이너스 1 이상해? A 5가 반대. 반대로 쓰고 진짜. 29, 23, 17, 11, 5 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얘 가장 작은 라인이 일단 마이너스 1, 5까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 안 넣으면 마이너스 1로 넣어. 마이너스 있다 하더라도 얘가 작은 값인 걸 비교만 해보면 돼. 이렇게만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5 저기서 5에서부터 써주면 5 마이너스 1 그다음에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100칸까지 하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 뒤에 거는 어차피 다 똑같아. 어차피 다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전부 다 똑같아서 삭제야. 빼면 이 뒤에 부분은 계산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관학교 문제도 비슷한 게 이 당시에 나왔어.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면은 둘이 빼주면 정답이 되겠지. 빼버리면 근데 왜 의미가 없고 여기 5 대입해 보면은 여기다 5 대입해 볼까? 5면 11이지. 11이면 여기도 10. 어차피 이거 지금 전부 다 똑같잖아요. 11이고 그래서 11 또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했지. 11 대입하면 5네. 아니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대입하면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제 계속 반복이 돼. 설사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를 정방향 계산은 하나밖에 될 수 없어. 몇 방향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근데 정방향은 여기 0보다 크면서 동시에 0보다 작을 수 있어. 이거는 양자역학이야. 그치? 그 상황 아니잖아. 그치? 국어 지금 읽었으니까 물리 안에서도 알잖아. 무슨 상황인지.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해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해했어? 넘어가도 되지? 근데 좀 예시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쯤에 예시야.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어. 남자친구랑 에버랜드를 갔어. T 익스프레스 앞에 딱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예전 남친이랑 이 자리에 딱 서 있었던 게 생각나. 똑같은 소리. 쌤 경험들이. 아니 내 기억 안 나. 근데 이제 모든 어떤 경험이나 사물들에 대한 뭐 이런 해석들이 자신만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붙어서 꼴뚜처럼 따라다니고 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하철에서 막 풀었던 거 막 기억나고 이 문제 그때 어디서 풀었던 거지. 거기서 카페에서 뭐 이거 풀었었지. 이런 게 막 생각이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문제 하나에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건가.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문제 풀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걸 아마 더 까먹지 않을 거야.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러하 82번으로 가볼게. 오늘 수원 주간 읽기 받았지? 그 확통 모드 받았고. 81번에 정답이 3번이 나와야 되는데 괜찮았어. 여기 있어. 아니 아직 시간이 충분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 확통했던 것처럼 하면 할 수 있어. 확통했던 것만큼 하면 할 수 있어. 이 절대값 A의 B 절대값 A 플러스 2K다. 이렇게 있지.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함수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m일 때의 항의 값이랑 그 다음에 m 플러스 2k일 때의 항의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운데 부분이 m 플러스 k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딱 0을 통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m, k의 순서 쌓인 개수가 15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k가 1이에요. K가 1이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2가 되지. 근데 만약에 K가 2야. 그러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그것도 괜찮단 말이야. 그치? 얘의 중앙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K 값이 1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둘이 쌍이었다 하면은 K 값이 2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둘이 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쌍들이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이죠.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가서 얘네들 개수를 세면 된다 생각합니다. 대답을 잘해봐.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못하는 친구들이 되고 있었어. 여기 이 양수분의 항이 몇 개여야 돼? 어휴 잘했다. 15개. 7개, 6개 막 8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어딘가에. 너희 마음속에 지금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 아니야? 7개, 1개, 7개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야. 근데 쌍이라고 했잖아. 쌍이라고. 한 쌍, 두 쌍 이렇게 해가지고 15쌍까지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양수 쪽이 15개, 음수 쪽이 15개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쪽이 15개가 있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15항인 거고 얘가 지금 16항인 거고 여기가 제일 작은 쪽이 17항인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의 결론은 A16이라고 하는 거는 A1 플러스 15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D는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A16은 0 그러니까 얘는 30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가 봤을 때는 82번보다 오히려 83번이 더 쉬워. 83번이 원본 문제거든. 83번도 한번 해볼까? 83번을 좀 설명해줄게. 22년 9월.
수종 지금 괜찮아? 10시간? 앞에 왜 쓰는 수업 있어요? 국어는 좀 개념 설명 해주시면서 수업 진행합니다. 하면서 수특수학 분석하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능 관련한 교재 근데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다 바뀌고 선생님께 물어보도 돼요. 수업을 가지고. 그래도 하루 영상 첫 번째 날 영상을 하고 좀 그런가? 알고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83번) 문제 답이 2번이 나왔으면 잘하는데 이
83번 문제는 뭐가 섞여 있냐면은 이 81번, 82번 조각을 내는 이유가 그거거든. 81번은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에 대한 분석을 잘하잖아. 절대값이 들어간 수열에 대한 분석을 잘해. 그 분석을 잘하자는 말은 부호 판단을 잘하자는 얘기야. 부호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82번 조각 문제에서는 부정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83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83번을 한번 볼게요. 83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첫 장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D가 자연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확실한 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할 수는 없어. 자연수가 돼. 근데 n번 장이랑 n 플러스 3번 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준은 n 플러스 3번 장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 둘이 절대값이 같다는 게 얘기해 줬어. 그러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절대로 이런 데 있을 수 없어. 여기 통과 안 하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성을 감안했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d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한 칸이 d잖아. 이렇게 올라간 게 d.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d지. d면은 정확하게 걔를 반으로 자르고 있다. 반으로 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칭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2분의 d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a1이라는 식은 어떻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a1은 마이너스 2분의 d에서 an 플러스 1에서 md를 빼면 되겠지. md를 빼주면 된다 생각하면 돼. 이거 따라서 아니 그런지 이렇게 놓았으면은 이 a1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45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마이너스 45 이렇게 썼으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푼 거야. 뭐 하냐면 더 이상 조건이 없거든. 자연수라는 조건밖에 없어. 그리고 나 조건을 이제 맞추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이 식을 부정방정식을 잘 계산할 수 있게 바꿔주기만 합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릴게요.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 묶어버리자. D를 묶어서 쓰면은 D 곱하기 2n 플러스 1 하고 요 값이 90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입해. m에다가 1 대입하면은 여기 얼마지? 32지. 그치?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18 이런 식으로. 4 대입하면은 1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7 대입하면은 소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20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그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이런 게 어디에서 학생들이 되게 망하게 되냐면은 이걸 등차수의 합공식을 써가지고 막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꼬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나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문제를 빨리 풀면서도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대입 바로 써볼게. 첫 타입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면 그 다음에 공차가 30이니까 마이너스 15. 그 다음 함은 이미 양수로 넘어갔지.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합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얘기야. 합의 최소값이. 근데 여기까지 더한 게 최소값일 거니까 이거 만족했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더하면 9. 여기까지 더하는 게 여전히 마이너스 100보다 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이 공차가 점점 절대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촘촘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수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어딘가에 한계가 없겠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이미 찔렸다는 생각이 없었어. 마이너스 100보다 한참 작지.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뒤에 값 쌍인 거니까 30 더하기 18에서 48이 되는 거고 오히려 역수적 문제도 잘해야 되겠지만 등차 수열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등비 수열에 대한 특징을 보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대체로 준필력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치?
85번을 한번 연습해볼까? 85번. 이 87번 문제가 엄청 화제의 문제였어. 화제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 어렵게 풀고 시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푸는 경우도 많았는데 약간 이거를 새롭게 대하는 방식도 알려주긴 할게. 근데 약간 수열은 결국 분석을 나중에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나면은 약간 뒷북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 수열. 다른 부분은 계속 그 내용이 비슷하게 가는데 수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나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점화식을 어떻게 붙여서 푸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그냥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잠깐 시간 주고 같이 해볼게요. 6항이 0인데 A1의 값의 합을 구하랬으면 6항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추적을 하거나 첫 항부터 해서 쭉 연결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 둘 중에서 뭐가 더 계산이 편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다 봤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누나, 하는 방법은 알겠지? 지 어때? 그래서 있어? 이해하세요?
85번 문제 한번 해보자. 이 문제에서 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m 플러스 4다 이렇게 0 am 이쪽은 1 am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a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역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바꿔주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넘기고 넘겨서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m 플러스 1 플러스 2가 이렇게 잡혔어. 맞지? 이게 이제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차례차례로 그냥 추적만 해나가면 돼요. 그치?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거 무진이 됐어. 0 처음에 그 다음 거 마이너스 1, 2 여기 규칙에 따라서 또 해보면 1 얘 안 되고 0 2분의 3 내가 과정을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여기서 1 그 다음에 2분의 1에 4분의 1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7 4분의 1에 8분의 11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것들 다 지워주면은 요거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 4개 더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비교를 한번 해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푼 사람들은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냐면 좀 되게 특수한 수열이거든. 이 정역이 0과 이사를 생각해. 정역이 0과 이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87번 문제를 그냥 엄청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얘를 한번 먼저 볼게. 그러니까 뭐로 그냥 여기를 이 근처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관점을 그러면은 거꾸로 역함수처럼 대응시키고 원래 정역이 뭐였는지 대응시키고 다시 원래 정역이 뭐였는지 이렇게 가면은 괜찮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오면 둘, 셋, 여기 2고 1이다. 1이고 1이다. 그다음에는 여기는 1 이렇게 간 거지. 0과 1 사이에서는 y는 x 플러스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거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처음에 0이었지. y 값이 0이었던 거야. y 값이 0일 때 x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대응시켜보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2였던 거지. 그 다음에 2에다 대응시켜보면 또 1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1에다 대응시켜보면 0과 여기 이 지점이 2분의 3이야. 맞네? 0과 2분의 3. 0, 2분의 3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야. 0일 때는 또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겠지. 구조가 똑같이 나오고 2분의 3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면 그어주면은 2분의 3일 때 하나는 2분의 1 다른 하나는 4분의 5 이렇게 분석이 됐지. 그래서 이거 그으면서 괜찮으면 쉽게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됐지?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면은 이 87번 문제가 좀 다르게 보여요. 86번도 마찬가지고 87번도 마찬가지고 내가 얘기한 건 뒷부결을 얘기한 거는 이 이후로 사실 나오진 않았어. 이런 형태의 문제. 근데 그래프로 푸는 방식 역함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역추적하는 관계를 거꾸로 대응시키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87번 그래프 보이지? 87번 그때 87번 뭐 끝까지 안 풀어도 되니까 내가 방향만 한번 잡아볼게. 이거 쉽게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되겠어? 일단 이 AO 플러스 A6이 0이라 했으니까 공항이 뭔지는 찾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겨.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도 그래. 근데 요 구획은 처음에 5항이 0이 나와. 5항이 0이면은 5항 0일 때 대응되는 값이 3개지. 그치? 그럼 각각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 쓸 거. 여기 또 잡혔지. 그럼 또 여기 하나 잡혀. 그러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잡혀. 여기 2개 나왔지. 얘에 대해서 또 작업해. 이렇게 하면은 금방 계산이 된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 그런 말 많이 있어.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결국엔 저 계산하고 저 값을 계속 계산해 나가야 돼. 그치. 근데 이게 대칭적인 구조라 가지고 계산이 꼬이지가 않아. 아까 지금 이 문제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간 이 교점을 좀 찾으려는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는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 아 이렇게 생겨요. 얘가 지금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건 지금 다 똑같거든. 그럼 얘는 대칭이 아니고 얘는 이렇게 대칭이. 그렇지. 이렇게 만나. 얘 지금 여기다 그어보면 점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너무 귀찮다. 지금 한 8분 정도 쉴게. 걱정하던 일 아 근데 그 성장 과정에서 보냈다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원흉은 물리의 안감에 있더라고. 그게 가장 큰 원흉이죠. 맞아. 학종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화를 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원흉인 것 같아. 무조건 분리 두 개가 지금 그렇지. 네, 그게 원흉이에요. 아무리 그 수학을 생각하고 다녀도 그게 없으면 이제 끼일 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를 쓸 데가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 보면 건축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낮잖아요, 다른 과들은. 그래서 이제 교과를 쓰려고 하는데 결국에 물리를 안 했으니까 찌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게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찌를 때 결국에는 근데 물리를 했었으면 아무 과도 못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1등급이 한 명도 없고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학종 때문에 하는 거지. 8등급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대학에서 인정해줘. 제 친구를 봤는데 다른 게 다 1인데 물리가 7이던데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 그럴 바엔 그냥 문 갔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무섭긴 하다. 7은 좀 무섭지 않아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43명만 됐어도 했을 텐데 원래 4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명씩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20몇 명?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 빠져나가니까 더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망한 케이스. 결국엔 물리를 안 하면 있는 거예요. 물원을 해도 물출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물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원흉이 있는 거죠.
물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물투? 네, 물원이라고 물원. 하고 말하는데 아 절대 본거 아니야. 이게 많은 거지. 그리고 이제 틀과가 없는 게 단점. 틀과면 이제 문과밖에 못 트는데 사회 실수가 있을 안 돼. 그래서 여행지에 되는 건데 역할을 좀 잘했어.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 대형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수식으로 A N은 바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불변한데 그치.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5항이 0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5항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다시는 근데 5항이 0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여기 0일 때 상위 값이 근데 5항이 0일 때 상위 값은 다 S 값이 들여봤어요. 상위 후보가 얘 상위 이거여도 5항은 여기였어. 상위 여기서 5항이 있고 상위 여기서 5항이 아 그거 현돌 그러니까 상위 1이 봐. 1대 1대 하면 0대 그럼 기출은 5항이 0대 0대 때도 당연히 0. 아 올해 것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대 때도 당연히 0. 너희 미친 거 근데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이거는 약간 살짝 한 건데 원래 투자를 시작할 항의 값을 주는 게 맞잖아. 근데 그걸 살짝 숨겨놨다 보면 상승성을 초반에 네, 그럼 그 방금 아까 말한 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0, 1 나왔잖아. 네. 그럼 하나씩 먼저 해보자. 만약에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y 값이 1이 되려고 하면은 x 값이 뭐가 돼야 될까 생각해. 공이나 감독이나 1일 때 2분의 1이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일 때면 4분의 1이랑 4분의 3 공식을 제일 굵어지. 네. 아니 여기다 다시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일 알고 있던 때 실력이 x 값이 2분의 1 다 썼거든. 네. 아까 이제 사방을 구한 거. 내 방학 때니까 사방이 2분의 1 때는 한 그러면 절반이 날라. 그때 2항은 여기랑 그리고 여기 모고를 봐도 안 하고 4분의 1. 수학을 풀어도 못 풀리고 영어도 지금 왜 아침에 뭐 여기 오는 거야? 나 맞아 봐. PC방을 어떻게 해? 여기서 하지만 이제 점심시간 기준에서 점심 시간에 상황이 1이다 잡았지. 왜냐면 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근데 밥 시간에 밥만 먹고 좀 먹으라고. 밥 시간에 게임 하고 밥도 먹을 거 있잖아. 그럼 사방이 2분의 1이면 2항을 또 구하고 그냥 한 시간밖에 안 그러면 2, 내려가니까 2분의 1일 때의 2항이 문제 준다 하면 2항이 한 번은 4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4일 수도 있고 4분의 1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돼. 주방에서 뭘 하면 이게 얘를 완전시키려면 약간 그런 거. 근데 이게 된다고 하면 5항이 0일 때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그리고 점심시간만 하는 건 상관없어. 그치. 다른 걸 하면 진짜 공부를 하니까 일단 아, 우리 꾸준히 하는 게 풀고 좀. 살짝 사라졌어요. 수학거든? 아니 수열 풀고. 아 수열 풀고? 네. 야 수열이 더 낯설 수밖에 없어 그런 거고 네. 요새 나오는 수열이 엄청 좀 좋고 요즘 수열 너무 어려워요.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아 진짜. 너 없네. 어떻게 해야 많이 그 음식이 오늘 까먹은 많이 거 아 다른 시일에 빠른 신을 해줄게 민현 지금 계획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알았어 진짜 심각한 계획 중이라 좀 그렇습니다. 알았어 진짜 딱 심각한 계획 중이라. 원래는 아니었는데. 계약하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계약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수능 언제? 이제 다음 주에 요거 마무리하면서 들어가야지 수트 기대돼? 그래서 요거랑 수트랑 정리하면서 저 주간지 하고 그다음에 또 데이1, 데이2, 데이3에서 풀 책이 있어. 근데 우선 받은 걸 좀 잘 풀면서 해야겠지. 계속 밀려고 있잖아. 밀린 시간이. 근데 이 정도 해야 돼. 할수 있잖아. 어디까지 도장 어디까지 찍었어? 어? 그러네요. 아니 내 수도 없이 많아. 내가 다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없어서. 근데 방학 됐으니까 좀 이거 찍어봐요. 하기밖에 없죠. 아니 그냥 같은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그거만 보여주시는 거 무슨 아니에요? 소리야? 아 살짝 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살짝.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많으면 수능 완성 포기해도 돼. 진짜요? 너무 많은. 그래서 수능 완성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지금 기출 분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지금 약술론술 때문에 수능 완성 엄청 중요하다는 상황 아니면이라 하는데 약술론술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수능 완성 열심히 하고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먼저 하면. 다른 게 더 중요해. 아 그럼 전 다른 거 먼저 할게요. 훨씬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평정이었어. 평정 내용이랑 그 다음에 주간지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키레분 문제도. 키레분도 조각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원본이 근본적으로 중요해. 원본이 기출이잖아. 이 조각 문제가 약간 이건 좀 하는 조각 문제들이 살짝 있어. 원본을 풀 거 아니면 조각 문제 풀어도 돼요? 조각 문제 뭐?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근데 평소로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주간지가 잘 안 풀리면 평정으로 돌아가. 내가 공부한 걸 알려주는 거. 주간지에서 여기 이렇게 데이 1, 이렇게 데이 2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근데
뭐 특정 문제를 틀렸어.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됐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안 봐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 6문제 이 중에서 3-4개 틀렸다. 그러면은 아예 이 유형을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옆에 지금 적혀 있지. 그 평정에 가면 그대로 써져 있어. 그거를 다시 글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예제 풀고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줘. 실천이 어려워요. 뇌는 아는데. 내는 아는데? 이 평가원에서 나오고 있는 유형들 중에 최근 한 5년 이상치의 문제들에서 나오는 유형들은 전부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주관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거 유형들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해놓으면 그럼 대응 능력이 많이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꼭 정말 꼭 수학 공부량 것도 잘. 그게 동일체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그럼 다른 데가 해도 돼요? 꼭 보기 말고. 그건 좀 왜요? 다른 데다 해도 돼. 다른 데다 해도 돼. 너무 그 질문하기에도 그래요. 아니 스카이 엎어놨어. 뒤엔 아무것도 없더라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부끄러워. 엎어놨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좀 그래. 너무 그러면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내가 편지를 바꾸는 걸 할게. 근데 그 고양이가 섭섭해. 아니 버려. 좋은 게 아니야. 제가 양쪽하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학교에 마음이 없었는데 그거 주기 전부터 다른 데다 하고 있었다고. 아 이거 알았어. 그게 2순위가 된 거지 지금. 아 근데 내가 얘기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오답노트를 만들 때 막 수학 책에 있는 문제 오려 붙이고 거기 해설지 꼼꼼하게 잘 정리해놓으려고 하고 이거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 발상 정리 많이 해놓으라는 거야. 어차피 내가 우리가 틀리고 있는 거는 계속 비슷한 문제에서 비슷한 발상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것들 자꾸 연결시켜보는 연습을 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되는 거야. 그걸 굳이 거기다 할 필요. 그건 인정. 알았어.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얘기야. 그거 너무 부끄러워. 아니 한 친구들 안 그래. 다른 친구들은 착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연아 안 부끄럽지 당당하지. 그렇대 지금.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죠.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애들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하다. 이거 한번 해볼게.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엄청 화제했던 문제가 91번 문제거든. 91번도 보면 나도 이제 이런 문제 하나는 추억이 있어. 근데 이게 22년 수능이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풀 당시에 이거 엄청 간단하게 풀고 넘어갔던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면서 넘기고 나서 집에 왔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했던 친구들. 약간 이 역추적 문제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특이하게 등비수열이 나오거든. 원래 등비수열 잘 안 되잖아. 등차수열, 절대값 등차수열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등비수열을 한번 제대로 마음먹고 출제했던 문제. 등비수열의 구조를 봐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사실 이 수능 문제랑 관계가 있는 건데 2, 4, 8, 16, 32, 64 너무 많다. 어쨌든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좀 스케일 맞출게. 16까지 하고 32 이렇게 생각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512, 1024까지 이렇게 더했다 생각해보자. 그치? 요거 생각해봐. 근데 수능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n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an 값이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들이 마이너스 14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 정도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얘네들 앞에 9개거든. 9개가 합쳐서 1024랑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이길래 하면 이렇게 누가 이길 것 같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다 생각해. 이렇게.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양수일 것 같아, 무슨 것 같아? 양수가 얘 하나를 앞에 다 합쳐도 못 이겨. 그치? 근데 그 구조를
예전에 수업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얘 합공식을 당연히 써도 돼. 합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런 식이잖아. SN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이지. 이렇게 지금 분할하면은 요게 R-1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거든. 근데 원래 AN이 A1 곱하기 R의 n-1승이지. 그러니까는 요거는 n 플러스 1번장으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첨탕이지. 그러니까는 이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512 다음 항에서 그냥 2를 빼면 돼요. 1024 빼기 2거니까 1022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지. 물론 공개가 3이면 밑에 3-1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R-1이 어차피 1인 거니까 그냥 이 계산했다. 어쨌든 이건 확실하게 얘가 지금 얘를 이렇게 이등분해서 그럼 문제에서 뭘 단정해줘야 되냐면은 이 문제는 모든 항들이 사실은 다 절대값이 들어갔어. 절대값이 들어간 애들끼리 곱하기 2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실제로 이 항들이 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근데 여기서 추론을 이런 식으로 해놔. 근데 이 중에서 1024는 플러스인 게 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볼 수 있겠어. 왜냐면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 마이너스 14가 나오려면은 내가 말이 잘못됐네. 이 1024가 플러스면은 앞에 게 지금 다 마이너스로 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 없지.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잡고 그 다음에 앞에 거 하나 더 분석해보고 하나 더 분석해보고 하면서 하면은 값이 나오는 게 있어. 그래 얘의 축소판이거든. 뭐냐면은 90번 문제를 하나 해보면 돼. 90번 문제를 해보면 좀 전에 내가 했던 건데 그리고 89번도 한번 해봐. 89번, 90번 두 개 내가 볼게. 일단 그 추론해봤어. 6항이 양수여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이 양수여야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여기 이만큼까지의 요 합을 보여주면은 이 합이 243 빼기 1하고 3-1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계산이 121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합이 146이라고. 근데 이게 음수가 나와버리면 절대로 146이 될 수가 없어. 이분이 플러스라고 확정을 시켜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앞에 거에 보면 여기까지 합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역시 2분의 하고 81 빼기 1이야. 그래서 40이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243인 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쳤을 때 여기까지 합쳤을 때 이렇게 합쳐버리면 이게 얼마가 나야 되냐면 243에서 146 빼면은 97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 그렇지? 근데 여기 이렇게 합쳐버리면 여기까지 81까지 다 더했을 때 아니 여기까지 더했을 때 4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플러스야. 그럼 이거 아무리 다 마이너스 40이라 하더라도 절대 97 될 수 없지. 그치? 그럼 이 80을 부어 무조건 뭐가? 음수다. 생각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잡아내는 거. 여기까지 했으면 앞에 거 이제 4개는 더 안 해봐도 돼. 이게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둘이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62지. 162면은 여기에 합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구호 결정하는 거 쉽잖아. 일단 뭐가 마이너스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마이너스 알파. 다 더하면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되지. 뭐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0잖아 어찌 다 더하면. 그치? 뭐 바꿔줘? 요거 하나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 그냥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줘. 그치? 이해가 되지? 그러면 89번은 더 쉬울 거야. 89번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우리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 기억 맞아 틀려? 맞지? 니은은? 오 잘하네. 디귿은? 맞아요. 오 잘했어. 디귿 왜 맞는지 이해돼? 디귿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A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 1부터 N까지 이게 양수다라고 주장을 한 건 이쪽이 플러스면 얘 무조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무조건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아까 예시 들어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 앞에가 전부 다 마이너스. 근데 마지막 게 하나 딱 플러스면 이 전체 합은 다 플러스라고 할 수 있지. 이 마지막 거 부호를 따라간다 지금. 앞에 찬뜩 우리 힘을 쏟았어. 우리 무조건 플러스 돼야 돼 하는데 마지막에 나는 마이너스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린다. 왜? 그치? 이해됐지? 이 94번 문제도 보면은 이제 문제 푸는 당시에 굉장히 추론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사람들이 94번 문제.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 94번. 그냥 무조건 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해서 문제 풀어보는 건 좋은데 그 좋은 방법이지.
근데 조금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좀 의미가 있었던 문제다. 93번 문제 어렵긴 했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93번을 또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93번이 조각이고 94번이 원본인데 이번에 그냥 원본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 뭔가 계속 떨어뜨리다가 많은 사람 한번 온다? 올려볼까?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개연 관찰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1학년 때 0이었는데 22학년 때 0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그런 구조라 생각하면은 K분의 1을 몇 번 더하고 마이너스 K분의 1을 몇 번 더해야 되는지 이 구조를 좀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말이 좀 헷갈린다고 하면 A2부터 파악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A1이 0이라고 나와있지. A2는 반드시 부호가 뭐여야 되지? A3는 뭐여야 되지? A4는 뭐여야 되지? 하면 어느 순간부터 부호가 안 잡히는 게 있어. 그거 조금만 계산해도 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수열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 거의 못 풀었다 어렵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지금 우리 어려운 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 수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 나가면 복습을 열심히 합니다. 어이구 수학 천재네. 이제 잘하네. 근데 요거 이런 방식으로 한번 봐봐. 한번 더 시간. 아니야. 수열 두 문제 나오니까 보면 안 돼. 이런 거 근데 이거 사실 확통 문제랑 비슷했어.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은 그런 그 유흥말 나오는 것처럼 본다고요? 아니 확통 문제에서 뭐랑 비슷하냐면은 독립시험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 내가 풀이 하나만 읽어줄게. 어차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두 개의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k 플러스 1분의 1이거나 두 개의 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공차를 의미하지. 공차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차이를 의미하는 거지. 차이. 두 개의 항 사이의 차이. 그러면 두 개의 항 사이의 차이가 얘랑 얘 중에서 선택이야. 이거나 이거죠. 그치? 동시엔처럼 생각해. 얘랑 얘 중에서 선택. 그러면 여기 A1에서 시작해가지고 A22까지 가는 동안에 실제로 선택을 몇 번 해야 되냐면 21번 해야 돼요. 그치? 이거 또는 얘를 21번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내가 학통에서 엄청 강조 많이 했었죠. 그냥 뭐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 놔주라 이렇게 했어. 얘가 P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회 나오는 거냐면은 이거 지금 21 말아서 P회 나오는 거야. 21 말아서 P회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동시에 문자랑 똑같지?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K 플러스 1분의 1이 P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분의 1이 21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통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우리 새롭게 정의한 확률 변수를 표현해줬었지. 한 다음에 15,000번 반복한 다음 계산하는 문제 29번에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얼마 나온 거냐면 이게 지금 0이다 이렇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0으로 다시 돌아와. 다 더하면 돼. 그치? 뭐 그렇게 설명해주면 이게 그냥 이게 문제풀이 끝이야. 계산만 해볼게. K 플러스 1분의 P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K 플러스 K분의 P 마이너스 21로 이렇게 붙여줄게. 이게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 양변에 K 플러스 로파에 K를 곱해버릴게. 그러면 PK 플러스 P 마이너스 21에 K 플러스 1은 0이다를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돼. PK 플러스 P 마이너스 21에 21 마이너스 플러스가 21 마이너스 P에 PK는 얘 넘기면은 21 마이너스 P에 K 플러스 1 만들었고 이거 정리해주면 21K 그 다음에 마이너스 PK 그 다음에 플러스 21 마이너스 P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나서 이제 묶어봐. P에 대해서 묶어주면 P 식이 이거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넘기면 되겠지. 넘겨주면은 여기가 2P 플러스 1 K가 되고 그렇지? 지금 잘못 P에 대해서 부자를 했으니까 2K 플러스 1 P는 그 다음에 21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좀 식이 정리되는 게 생겼어. 그러면 P는 반드시 자연수여야 되지. 횟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묶어주면 P는 2K 플러스 1분의 21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홀수란 말이야. 2K 플러스 1. K 플러스는 짝수지. 아, 여기 1 대입하면 홀수, 1 대입하면 짝수. 2 대입하면 홀수, 뭐 2 대입하면 3. 근데 둘이는 나눠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21에 약수면 되는 거야. 그럼 K 값이 넣으면 되겠어. 1도 있지. 그치? 10 있고 또 하나 뭐 있어? 3.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14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라고 하고만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의 요지는 이 풀이를 외워놔야 된다가 아니라 이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하면서 두 개 사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생각을 자꾸 해보는 연습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뭔가 이렇게 점들이 어떤 개혁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해봐야 돼. 사실 여기서 보면은 얘 K가 1인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K가 10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쭉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고 이 K가 1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반복을 몇 번 안 하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다시 해보세요. 이게 97번 같은 문제는 좀 살짝 애매해. 이 분들이 정석권 만드신 문제긴 한데 내가 봤을 때 많이 내면 살짝 애매하니까
98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97번은 좀 이상하다 해도 98번은 할 수 있어야 되겠어. 해봤어? 정답이 6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방향을 봐보면 일단 가족번은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A2는 P고 그 다음에 A4는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A6는 다시 P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7항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계속 해볼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 가족번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 다음 나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차탕이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딸려 붙는 게 이거야. am 플러스 P는 am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곱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여기는 절대값이 5보다 크다 때 이렇게 있어. 그치? 이게 역추적한다 생각하면 이제 좀 이상해. 7항의 값이 나와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추적을 해? 그리고 첨탕이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정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정방향 풀이랑 역방향 풀이가 둘 다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리고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문제가 있고 아예 한쪽으로 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어. 그거를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더 이제 이 구조가 와닿을 수 있어. 이 접근을 해보면 첫 항이 음수라고 해도 T값이 지금 A to P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 양수래. 이 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 항이 P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양수라고 해서 그 다음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거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P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P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A3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4를 계산을 할 때는 P 플러스 3에서 한 번 더 더해줘. 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P 플러스 3을 이렇게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P에다가 플러스 3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곱해버리면 4분의 1P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그치? 잠깐 멈춰.
왜냐면은 사항이 많아서 필요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확인해줘.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각각의 P값이 뭐가 되는지 보는 거지. 그치? 근데 P값이 양수라고 그랬지. 그걸 판단해주면 되는 상황이야. 마무리만 할까? 내가 마무리 해줄까? 뭐 끝난 얘기라 정리만 좀 해보면 되겠어. 이 중에서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4개 문제. 이거 바로 보였어? 그냥 그것만 해봤어. 아 이렇게 안 봤어. 6이 나오네. 값이 6이 나오는 거. 아 이거 정답. 이렇게 찾고 나서는 그냥 가는 거. 그치 쭉 가면 되지. 찾았어. 이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은 101번으로 가면 되는데 103번 문제를 한번 직접 봐봐. 101번 문제 이런 거 풀기 싫으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냥 버리기에는 103번이 수능 문제였어. 근데 이게 103번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15번으로 나왔거든. 계속 수열이. 이때 15번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22번으로 나왔어. 수열이 계속. 15, 22번이 계속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열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100번씩의 끝판왕이나 주반씩의 끝판왕을 자꾸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어렵다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원래 어렵다. 근데 이 15번 문제는 특징이 뭐 때문에 혼란스럽냐면은 이 두 개 항 사이의 관계를 주는 게 아니라 세 개 항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 그치? 그걸 이제 구하려 한 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순한 맛 버전 101번을 좀 먼저 풀어보자.
1번 문제 정답에 3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가 이렇게 A2는 5함은 지금 있을 때 AM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AM 플러스 1 플러스 A AM 플러스 1이 볼 수 있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M 플러스 1 이게 AM 플러스 1이 짝수일 때다. 그러면 5항부터 써보는데 5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A4가 잡혀있어. 만약에 여기 짝수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답 3이야. 잘했어. 오. 해냈네. 근데 여기 1일 수가 없는 게 여기 홀수라고 하더라도 얘 A3랑 이렇게 더해서 지금 얘가 돼야 되거든. 그 구조가 나올 수 없지.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모든 항이 자연수였으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해가지고 얘가 될 수가 없는 구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해볼 필요 없는 거야. 그치? 그 상황에 대해서 봐보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겠지. 4되고 가보면 또 여기 A2에 대해서 보면 여기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겠다. 뭐 A1에 대해서 홀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홀수 돼야 되지. 홀수. 근데 문제에서 A2가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여기 지금 3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 그치? 그럼 여기 홀수면 얘 더하기 얘에서 얘 돼야 되거든. 그 구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얘 더하기 얘에서 얘 돼야 돼. 홀수 있다. 짝수일 땐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렇게 역추도 볼까요? 정방향으로 했어? 네. 장방으로 살짝 못 가르쳤대요. 그 정방향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A1을 미지수로 놓고 있어. 네. 그게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미지수 왜냐면 어차피 5개밖에 안 되니까 5개밖에 안 되니까 정방향으로 하나 역방향으로 하는 거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정방향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게 얘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 홀수 있는 경우 있지. 그냥 가다가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그래서 잘했어. 이렇게 유연하게 풀면. 근데 A 22 맞아요. 맞아 잘했어. 왜냐면 A8이 2가 반복이죠. 반복이 진짜 그냥 이대로 이거 진짜 딱 한 문제 얘기만 하면 끝냈대. 105번 문제 잠깐만. 왜냐면 105번 107번 봐봐. 107번 보면은 우리 육모 대비할 때 했던 문제거든. 그치? 근데 105번 하나를 이해를 해보면 되겠어. 105번 딱 한 30초 정도만 줄 테니까 잠깐만 생각만 해. 무슨 말이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구슬들이라고 상상해. 구슬들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끼워놨어. 해놓고 이제 기차 놀이를 하는 거야. 칙칙폭폭 하면서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B1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B2 자리가 어디가 될 것 같아? 이 둘이 이렇게 같다 같았어. 여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왜냐면 공차도 2배가 될 것 같아. B에는 2 곱하기 AN이라 했잖아. 그치? 5번 기준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얘가 공차가 한 칸씩일 때 얘 공차는 2칸씩이라고 했거든. 이렇게 다 보면 B1부터 B3, B4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치? B5도 여기 있어. 계속 있을 건데
이 간격이 넓은 기차를 옮겨줘. 옮겨가지고 교집합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될 때가 언젠가를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D1이 여기까지 오는 건 안 되거든. 왜냐면은 둘이 같아져 버리면 첫 항은 이 A 이렇게 나와. 이 A가 됐어. 그치? 그러면 A 값이 0이 돼버리면 첫 항이 0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안 맞겠지. 첫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얘 여기가 안 되고 이 B1 이 머리 부분이 여기까지 오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오면 B1, B2, B3, B4. 그래서 뒤에 더 있겠지만은 지금 겹쳐진 건 네 군데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N A 교집합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등차 수열에 곱하기 1을 했을 때 첫 항도 2배가 되겠지만 공차도 2배가 된다. 그 구조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평가원에서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답이 그래서 4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적용했으면 107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번에 뭐 하냐면은 원본 문제를 좀 싹 다 풀어줘. 여기까지 쭉 앞에 점수 넘기면서 원본 문제를 풀면서 좀 정리를 하고 뒤에 것도 이제 원본 문제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줘요. 하고 근데 원본 문제 안 되면 또 주간 문제 다 하면 제일 중요한 책이 뭐라고? 그거만큼 중요한 게 주간지. 주간 일기 있지. 주간 일기가 또 복습용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제출을 받아서 개인별로 오답노트를 다 만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려고. 꼭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합통은 이번 주에 꼭 우리 2번 받았지. 조건 방문 받았지. 거기 있는 문제들 다 싹 다 복습해놓고 파일 올려줬거든요. 복습하고 하면은 3번을 지금 이미 인쇄는 했는데 안 줬어. 왜냐면 1, 2번 일단 정확하게 하고 나서 3번은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했어. 다 했어. 미리 줄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잘 못 봤어. 잘 봐. 고생했어. 잠깐만요. 많이 달라. 대박. 안녕히 계세요. 거의 다 할까? 한번 복습 자료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집이 둘다 멀어. 근데 어떤 점이 좀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좀 봐봐야 돼. 문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데 국어가 그러니까 국어를 봐요. 국어는 순환성에서 대부분 질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 정리를 철저하게 하고 한 5번 정도 돌려야 돼요. 해서 그 소설을 딱 보면은 보자마자 그치 이 인물들과의 관계는 이거였었지. 현대시 보면은 여기서 이 신상이 중요했었지. 그 주제가 뭐였지.
학원 시간이 너무 부담이 들어요. 왕복만 1시간인데 3번 들으면 9시간이니까 토요일 수업은 그냥 시험지 받아 시험 토요일 수업은 어차피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수업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시점 보고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보고 그거 다시 채점해서 인문은 절대 실전 뭐 이거 인문? 그냥 인문을 그 약술논술 약수면서 시점 보고서를 만드신 거죠. 올해 거 기준으로. 근데 국어 학원도 다니는데 지금 국어학원 다니고 있다고?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이 수학하고 국어에서 약술과 이렇게 겹치면 자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여기 방학 특강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학 특강 끝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러면 이제 5시간 정도 두 과목 다 하세요. 그치. 그건 근데 아직 시간표 확정이 안 돼서 근데 학교 끝나면 5시간 주말에 주말이죠. 일단 생각해 그게 얼마나 국어 수학 잘하냐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학습연수는 얼마나 성실한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냥 하는 만큼 나와. 국민대 있는데 국민대는 좀 무슨 대결을 국민 때는 다 어렵다기보다도 좀 경향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은 다른 약술준비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국민대도 쓸 건데 국민대는 따로 준비해야 돼. 그러면 국민대- 많이 달라요? 많이 돼. 왜냐면 수특수한 연계가 연계가 아니에요? 뭘로 내요? 그냥 뭐 교과서에서 내고 이쪽 쪽에서 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면서 준비해. 그건 진짜 국어를 잘해야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미적분이 많이 나와. 미적 말고 문과 인문을 쓰려고 했거든요 비슷하겠죠? 수요일은 오전에 했는데 여기로 했잖아요. 여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일할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근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거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